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 때문에 사망여우가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의혹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유튜브에 사망여우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을 고발하는 공익적 목적의 채널인데요. 구독자는 122만 명을 넘어섰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저 역시 이 채널의 영상을 즐겨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채널에서 뜻밖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망여우가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사실 당분간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채널에 대한 공격이 점점 거세져 명예훼손으로 신고되고 유튜브가 제 컨텐츠를 삭제하고 그리고 제 손으로 삭제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 영상을 올리면 오히려 제가 커뮤니티 위반이 누적되어 채널이 갑자기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도 얼마 전 명예훼손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도록 차단당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명예훼손으로 제 영상을 차단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명예훼손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법적 신고가 접수돼 차단됐다라고 할 뿐이고 이의제기는 단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혔음에도 유튜브와 정부기관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제 영상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참 막막하고 캄캄하기만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망여우의 위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 때문에 사망여우가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일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사망여우님이 최근 마주한 위기는 유튜브 내 익명 채널의 법적 책임과 변화와 맞물리는 사안입니다. 사실 유튜브는 어느 누구든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조회수만 잘 나오면 수익이 담보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익명의 유튜브 채널들이 생성이 됐다는 겁니다. 익명이 기대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신이 올린 영상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병폐에 기대다 보니까 정말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채널들도 적지 않게 생겨났습니다. 아니 상당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구글이 한국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와 같은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들을 찾아내서 고소를 진행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지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구글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됐습니다. 피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게 할 방법이 아예 사라졌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피해자들 역시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미국의 디스커버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유튜브 운영자를 특정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탈덕 수용소를 검거해낸 방법이었는데요.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 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재판 관련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확인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서 탈덕 수용소의 신상을 특정해냈던 겁니다. 장원영 씨의 사례 이후 이와 같은 디스커버리 절차를 이용해서 익명의 유튜버들을 특정해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디스커버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음성인식 서비스인 TTS를 통해서 검거해내는 사례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중범죄에 관해서 이뤄지는 케이스가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익명의 유튜버들의 신상을 특정해내면서 결과적으로 익명 유튜버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됐던 겁니다. 두 번째는 법적 조치를 통한 유튜브에 클레임을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익명 유튜버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익명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애초에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데다가 수사기관에서 역시 유튜브 운영자를 특정해낼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번번이 수사기관의 문턱에서
좌절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실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 구글에서도 해당 영상에 대해서 삭제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익명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으로까지 끌고 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다만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내게 됐는데요. 유튜버가 익명이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가 특정이 안 돼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수사기관의 자료가 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등의 클레임을 유튜브에 걸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는 사법기관이 아닌 사기업입니다. 이와 같은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 적시의 문제인지 허위사실의 적시의 문제인지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유튜브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해당 동영상이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가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사기업인 구글 입장에서도 당사자인 일방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간 익명에 기대서 무책임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채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탈덕소용소의 사례와 함께 익명 유튜버 채널의 파해법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자정작용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익명의 유튜버 채널들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악의적인 익명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대처 방법이 고스란히 사망 여우님의 사례까지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일방에서는 사망 여우님이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익명에 기대서 경찰 조사를 피하고 있다라는 식의 클레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사망 여우님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해서 방어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글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를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지속해서 쌓이고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해당 영상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국가 차단이라는 조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간 익명에 기대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익명 유튜버들의 적발 사례가 고스란히 공익적인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는 사망 여우님에게까지 옮겨갔던 겁니다. 사실 사망 여우의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와 조사를 가지고 관련 내용을 집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들은 이 문제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임하더라도 충분히 관련 내용을 소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사망 여우님이 경찰 조사에 응할 경우 본인의 신원이 특정되게 됩니다. 이 경우 자금적으로 충분한 기반이 마련된 기업 입장에서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위 말하는 민사지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다만 구글 측에서도 영상 삭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인데요. 명예훼손으로 클레임이 누적되는 상황 속에서도 구글 측에서는 좀처럼 해당 영상을 직접 삭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대신 국가 차단이란 형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당 영상에 대한 제한 조치를 거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구글 측에서는 왜 이런 조치에 나설까? 과거 미국의 한 유튜버가 콘텐츠를 마음대로 삭제했다면서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 유튜버들의 명과 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익명의 유튜버 채널들은 제재해야 마땅하지만 공익적 목적이 강한 채널들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구제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